내용에 대한 리뷰를 할 거야. 리뷰. 알았지? 일단 공통 수학의 2의 시작은 도형의 방정식으로 시작되거든.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시작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거에서 시작됐어. 맞지? 서로 다른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x좌표 차의 제곱과 y좌표 차의 제곱을 더하는 루트를 씌운 그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원리를 썼었지. 맞지? 그 다음에 들어갔던 내용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맞지? 직선의 방정식은 쌤이 이래 말했어.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식을 무조건 세울 수 있다. 맞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그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뭐가 있었어?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가 있었는데 뭐가 추가돼? 수직으로 만난다가 있었지.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어. 맞지? 근데 그거는 y꼴로 정의됐을 때고, 방정식꼴로 정의됐을 때는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0이면 된다 라는 게 있었는데, 뭐 이거는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었어. 만약에 본인이 지금 그 공식을 적을 수 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냥 책임지고 집에 보내줄게. 현주가 왜 없어? 있니? 점과 직선 사이에 자 쌤이 여기까지 적어줄게. 내가 책임지고 그냥 보내줄게. 아무 소리 안 나게. 현주가 없어. 얘랑 x1, y1의 거리. 본 거 같은데. 다 봤어 저거 오늘. 안 봤을 리가 있겠냐? 다 봤어 애들. 안 봤겠냐? 다 수직으로 이거. 맞지? 이렇게 점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 D라고 했었지? 기억해 되게. 오. 일단 난 못해. 오! 잠깐만. 갑시다. 아. 왜? 할 수 있겠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뭐 실상은 그렇게 안 어려웠어. 예를 들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와 뭐 1,7과의 거리를 구하잖아. 일단 뭐야? 루트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이니까 일단 루트 13분의. 그 다음에 이래 말했지? x 계수와 x 좌표, y 계수와 y 좌표, 그 다음에 상수함 절대값. 맞지? 어쨌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지? 보다 많은 걸 할 수 있었어. 그러면 이제 뭐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뭐야? 그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겠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한 직선 위에 아무 한 점과 남은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됐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던 게 이제 뭐야? 원의 방정식이었지? 맞지? 원의 방정식의 시작은 뭐냐면 A, B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x1, y1 이었지? 맞지? 그럼 일단 핵심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x, y야.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의 합이 반지름이다. 이거 아이가? 얘를 양변에 제곱했을 때 생기는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 바로 뭐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었지. 맞지? 원의 방정식이 될 요건은 뭐냐면 일단 x와 y에 대해서 2차 항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어야 돼. 예를 들어 이거에 보이면 x제곱의 개수고 y제곱의 개수가 1이지만 예를 들어 얘가 3x제곱 3y제곱이 뭐 하면 돼? 3으로 나누면 돼. 근데 그 각각 x와 y에 대해서 표준화를 했을 때 우변이 양수여야 돼. 알았니? 이게 바로 뭐야? 원의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했던 거 기억나?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얘가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지? 얘는 뭐랑 뭐를 비교했냐면 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대소 비교였던 거 기억나나?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D가 R보다 뭐해? 크지? D가 그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이 원과 직선은 안 만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둘이 같다면 접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R이 더 컸어야 됐어.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원과 직선으로 막 피타고라스 내려가지고 길이 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흘러간 게 도형의 방정식이고, 도형의 방정식의 마무리는 뭐였어? 도형의 이동이었지. 맞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야? 이미 알고 있어. 뭐 예를 들어 1,2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즉 점을 평행이동하면 더하면 돼 그냥.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3을 y 대신에 y-4를 대입하는 꼴이었지. 맞지?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이 뭐야? 대칭이동이지. 대칭이동. 대칭이동이라고 하면은 점을 대칭이동을 하든 도형을 대칭이동을 하든 똑같지. 맞지? 근데 뭐가 추가됐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추가됐었지.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 하면 돼? x랑 y 잡 위치 바꾸면 돼. 이게 도형의 방정식 끝이야. 맞지? 뭐야? 뭐해? 뭐 계획표야? 뭐 적게? 방학 시간표? 아 맞다. 그리고 그 방학 때 아마 시간이 거의 안 바뀔 것 같던데. 아 들었어요. 어. 왜 그러지? 그러게요. 이 전형이. 근데 뭐 오히려 왔다 갔다 더 헷갈리는 게. 저 방학 특강이 언제였죠? 특강 그 사진은 쌤이 올려놓고 지금 이제 아마 금요일 날 일괄적으로 물어볼 거야.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체의하기로 했고 현주 은서 하기로 했고 체의하면 할랬는데. 체의하면 함에서 체의가 걸려버렸네. 다은이는 한다고 했었나? 예원이 하면 해야겠다. 안 할 거야? 20. 너가 제일 필요한가요? 너랑 체의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걸 하는? 집에서 아니 너 앞에 잘 안 돼 있다고 불안하다고 계속 해달라며. 집에서 안 돼요. 자기 시간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뭐가 애매해? 11시부터 1시간. 쉬었지. 뭔가 좀 11시부터 이상한데 1시까지 아니에요. 어? 11시부터 1시까지 아니에요. 맞아. 11시부터 1시. 뭐가 애매해? 일어나기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너가 하기 싫은 시간인 거야? 하기 싫은 시간. 그 그래서 집에서 할게요. 그 시간에 너가 할 거라고 생각해? 고민 중이에요. 뭐야 아 쌤 뭔가 좀 이상한데 금월수금이 아니라 왜 금월월월이에요? 왜냐면 그때 학원 방학 한번 껴있고 그래. 8월 4일 월요일, 8월 6일 월요일, 8월 8일 월요일인데 쌤. 진짜? 그리고 8월 11일 월요일까지. 8월 11일은 월요일 왔는데 그래? 8월 8일 이상한데 왜 그러지? 8월 8일이 맞구나. 아닌가? 8월 6일 수요일, 8월 8일 금요일. 월요일이 왜 이리 많아? 다 월요일이야. 이거 보고 순간 시간도 잘못된 줄 알았어. 일단은 날짜는 맞고 뭐 요일만 좀 수정하면 되거든. 중간에 이제 한번 껴 있는 거는 아마 8월 6일, 8일이 수금일 거야. 8월 6일 수요일, 8월 8일 금요일. 근데 쌤 제가 방과후를 신청해야 되는데 방과후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제 배구.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11시부터 1시였나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겹치냐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다은아,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박수. 이 혹시 그 방과후 종이 보내줄 수 있으면 받았어? 안 받았냐? 안 받았지. 자, 일단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자. 그거 전자 거기 위에 있던데. 일단 딴 거는 다 줬던데. 그 전자 거기 위에 있었어. 쌤이 안 나눠줬어. 일단 그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돼. 근데 요 범위가 엄청 커. 얘가 페이지상으로 거의 한 5분의 2? 한 4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 집합이었지. 집합은 뭐야? 원래 중학교 1학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시작 자체는 되게 별거 아니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집단들이지. 맞지? 뭐 예를 들어 쌤이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근데 갑자기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말해. 그럼 안 되지. 맞지? 그럼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했고, 그 집합의 하나하나에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우리 뭐라고 해? 원소라고 했었지. 맞지? 집합을 상징하는 거는 대문자로 많이 썼고, 집합 안에 속하는 원소는 이렇게 이 중괄호 안에 가두는 형태로 했었지. 집합 안에는 이처럼 한글, 영어, 단어, 뭐 이상한 거, 그림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숫자 정리할 필요 없지만 단 뭘 해줘야 돼?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기입해줘야 돼. 예를 들어 이 집합에 있잖아. 예를 들어 해바라기가 10송이가 있어. 그래도 해바라기는 한 송이만 그려야 된다는 거야.
집합의 약간의 한계이자 장점이지, 맞지? 뭐야? 그들의 종류만을 표시한다.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이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인지를 보여주는 조건 제시법이 있었지, 맞지? 조건 제시법은 뭐야? x 바 이걸로 시작했었지. 뭐 예를 들어 x는 3보다 작은 자연수. 알았지? 근데 쌤이 갑자기 3보다 작은 정수라고 해. 그러면 객관적인 지표인 건 맞아.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원소들이 무수히 많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했어? 무한집합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A집합처럼 원소의 개수가 0개 또는 뭐야 무한은 아닌 거를 유한집합이라고 했어. 맞지? 뭐 일단 당연히 무한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딱히 논하지는 않을 건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거 알겠나? 그거를 기호로 넘버 집합 이렇게 들어갔었지. 맞지? 근데 쌤이 말했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들은 어떤 녀석이든 하나의 원소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었잖아. 맞잖아. 쌤이 저거 A라고 했는데 좀 중복됐지? 자, 이거 이렇게 보면 C 집합에 속한 원소는 몇 개야? 3개지. 이거 4개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한다를 표시할 때는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요 포크 모양을 썼었지? 근데 얘는 공식적으로 어떤 이름도 있어? 공집합도 있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를 들어갔었지. 맞지?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A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혹시 기억날라나? 16개인 거 기억나나? 부분집합은 쇼핑이야. 어떤 쇼핑? 21A 기억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새로운 모임 하나 만들 건데 참여할래 말래? 그러면 2번도 할래 말래? 1번도 할래 말래? A도 할래 말래? 기억도 할래 말래? 모두가 2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의 4승인 거야. 맞지? 근데 너희들한테 부분집합인데 진원이가 예를 들어 나중에 아들이 이제 딱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건 자식 있어. 맞지? 근데 생일 파티를 이제 애가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진원이가 이제 음식 준비해놓고 친구 다 데려와 이래. 근데 진짜 다 데려왔어. 반에 30명. 그건 좀 햄버거만 해도 30. 근데 전부 다 불고기 버거 이러고 전부 다 뭐 하루 버거를 사. 예. 오 마이 갓. 그냥 돈 다 날라. 그러니까 그냥 대리버거 그냥 리아버거 그냥 시켜야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집합 중에서도 그 A 집합 말고 진짜 부분적인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었지. 맞지? 자, 근데 쌤이 너희들한테 이리 물어봐. 자, 이런 집합이 있어. 맞지? 그럼 쌤이 이래 말해. A의 뭐야, 저 3만 3이요? 3이랑 콤마가 합쳐졌네. 순간주의 모르죠. 구대 문자. 자,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래 말해. A의 부분집합 중에 3은 반드시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가? 8개. 왜? 처우가 결정란에는 뭐야? 더 이상 그 할래 말래가 아니라 3은 할래, 4는 말래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2의 3승이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처우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났든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뭐야?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선택지에서는 사실상 제외된다. 오케이? 이게 부분집합이야. 맞지? 휴대폰 존나 이거해. 아니 제 방과후 프로그램 알려달라고 친구한테 뜯어냈는데. 아니 지금 김소연한테 굉장히 열심히 뜯어내는 거 같아. 선생님 제가 지금 영어 학원도 월 화목인가 여기 그렇게 찍어. 열심히 야, 찍어. 대대이? 데이터 자, 김소연한테 열심히 뜯어냈는데. 터지면 이해지. 근데 집합에는 이제 뭐야? 그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아까 들어갔잖아. 맞지? 벤 다이어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룬 단원이 있었지. 맞지?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집합끼리는 또 무엇이 됐어? 연살이 됐던 거 기억나나? 합, 차, 교. 맞지? 합한다, 뺀다, 교집합. 자, 교집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거야. 자, 봐라. A 집합에 속한 원소를 말해볼래? 1, 2, 3, 4. B 집합에 속한 원소는? A, B, C, 4지.
맞지? 그러면 이제 쌤이 이렇게 말할게. A 집합 또는 B 집합에 속한 원소는 1, 2, 3, 4, A, B, C. 맞지? A 집합 그리고 B 집합에 속한 원소는 4. 쌤이 방금 또는이 방금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가 바로 뭐야?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 A 집합에만 있는 원소는 뭐야? 이게 A 빼기 B 집합이지. 차집합이라고 하지. 맞지? 그 다음에 뭐야? B 집합에만 있는 거 뭐야? A, B, C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여기서 천장이 정해져 버려. 천장이 정해버리고 여기에 뭐야? 기역, 니은, 디귿이란 게 떠돌아다녀. 맞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존재하게 돼. 뭐가 존재하냐면 A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근데 그거는 요 전체 집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집합의 천장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말했잖아. 모든 게 원소가 될 수 있다고. 여집합이 무한집합이 돼버려. 맞지?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집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집합을 천장을 정해놓고 가야 돼. 예를 들어 다음 문제에서의 전체 집합은 시리아의 자연수다라든가.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빼기 B가 뭐야? 1, 2, 3이었잖아.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맞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A와 B 집합이 아닌 것들의 교집합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 잘 생각해봐. B 집합이 아닌 게 외부지. 근데 거기이면서 그리고 A 집합이 바로 뭐야? A 빼기 B를 의미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가능했었어? 차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바뀔 수 있다. 근데 서로 교환하는데 뒤에 녀석을 뭘 처리해줘야 된다? 여집합화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애들이 있으면 드모르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렇게 분배되는 거.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차드분이었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드모르간,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묶을 거 묶고 뿌릴 거 뿌리고. 맞지? 왜냐면 이런 애들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야. A 집합 그리고 A 집합이 아닌 게 말이 돼? 안 되지? 맞지? 자, 그리고 집합은 솔직히 집합 연산이 거의 다라고 보는데 집합끼리는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어. 서로소 또는 흡수. 맞잖아. A 집합이 B 집합에 속하잖아. 흡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집합이 A가 나오면 A가 B에 속한 거야. 맞지? 합집합이 또 A가 나오면 뭐야? B가 A에 속한 거야. 연산을 냈는데 기존의 둘 중 하나가 등장했다는 말은 누군가는 흡수한다는 거야. 알았지? 일단 이 정도만 하면 집합에 대한 복습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야? 명제지, 명제. 맞지? 명제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 참거짓이 뚜렷한 문장이야. 해는 동쪽에서 뜬다. 맞지? 해는 서쪽에서 뜬다. 명백한 거짓이 돼. 근데 명제라는 거야. 맞지? 근데 있잖아. 명제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항등식이지? 맞지?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등식에 대해서 배우잖아. 거기서 우리 뭘 배우냐면 방정식과 항등식만 배우는데 근데 하나의 종류의 식이 더 있지? 틀린 등식. 2, 3. 아니지. 미친. 그럼 부등호가 들어가는 등식이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 항상 틀리잖아. 얘는 근데 딱히 이름은 없어. 그냥 항상 틀린 등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름을 부여봐. 거짓인 명제. 알았니? 참인 명제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그래 생각해. 근데 항등식은 필요해. 왜냐면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맞지? 지금 저거 빼줬다. 붙여라. 빼셔도 돼요. 쓸려가지고 화상 입은 거야? 자전거타도 맞췄대요. 제가 도로에서 불렀어요. 등신. 살았어요. 쌤도 자전거 타다가 한번 굴른 적 있는데. 앞에 친구 갑자기 잘 걸리고 갑자기 넘치면서 대충 확 꺾어가지고 자전거를 타지 말라니까. 좀 놀라가지고 왼쪽으로 빵 오셨는데 걔는 살았더라고요. 쌤은 이제 친구랑 자전거 타고 이제 서로 헤어지는데 얘가 이제 절로 가고 가라 이러다가 갑자기 오 이러고 자빠져갖고 근데 딱 그 순간에도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가는 게 느껴졌거든. 그때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인데 쌤은 판단했어. 이거 자전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이거 많이 다친다. 자전거 냈다 던졌어. 그리고 자빠져서 비싼데. 자전거는 멀쩡해. 비싼 거라서. 아빠 건데. 안 돼. 근데 그때는 물론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직감이 있었어.
이거 자전거 잡고 있으면 진짜 다친다. 자전거를 휙 하고 그대로 이제 굴렀거든. 근데 나름 굴러가지고 충격이 완화가 돼버렸어. 옷만 다 찢어졌고. 저는 여기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자전거가 그때 좀 약간 좀 고장 났었거든. 근데 그날 멀리 갔었어. 그래갖고 이걸 끌고 그거 다시 다 돌아갔었어. 다음. 이 잡담하는데 좋은 건 상관없는데 복습할 땐 들었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한 거는 방금 시간표로 보낸다는 소리. 시간표는 그거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뒷면 사실을 보낸다는 소리였어. 내 기억이 25, 26, 27, 28, 29였던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보자. 자, 그런데 있잖아. 봐야 아는 문장이 있지. 해봐야 아는 문장. x는 3이다. x 더하기 2는 7이다. 이런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명제와 조건이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했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조건의 문장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조건 제시법인 거야. 맞잖아. 그냥 집합. 그건 집합인 거야. 그래서 집합과 조건이 굉장히 뭐야 큰 연관성이 있지. 근데 자 봐라. 내일 비가 온다. 땅이 젖는다. 이 둘 다 조건이지. 응. 근데 갑자기 내가 이래. 내일 비가 온다면 땅이 젖는다. 참이 돼버리지. 맞지?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가정과 결론의 관계를 이뤄져 버리고 가정을 이미 이뤘다고 가정을 이미 이뤄졌다고 이미 생각하잖아. 조건 두 개가 모여서 명제가 돼버려. 알았니? 복합 명제, 조건부 명제라고 하죠. 맞지? 근데 이러한 조건들이 P이면 Q이다로 가는데 얘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속하면 됐었지. 흡수관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와. 집합과 이제 그 조건이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이미 참이다고 이루어지면 뭐야? 그 두 줄 화살표 있었지? 그리고 P를 뭐라고 했었어?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왜? 충분하니까 화살을 쏘는 거고, 뭐야? 필요하니까 화살을 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진정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뭐 그거보다는 이렇게 숙지하는 게 더 나았다라고 볼 수 있어. 얘가 DM을 잘 안 봐요. 아이 그래 뭐 뭐든지 뭐. 나중에 답장 오겠지. 지금 당장 모르면 이제 큰일 난 건 아니잖아. 영어 학원도 시간표가 갑자기 월 과목인가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근데 일단 특강 있잖아. 그거 쌤이 S1, S2 애들한테도 같이 제시할 거거든. 같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지. 절대 안 들을 것 같은데. 잡죠. 근데 뭐 듣기 싫어서 안 들을 거면 다 안 듣지. 나도 안 해 그럼. 그니까요. 모두가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중2도 올 수도 있어. 예? 예? 중2가 벌써 저걸 했어요. 지린다. 중2 PT2. 개 똑똑한데? 저희 중2 때 저런 거 아직 안 왔어요. 너희 중2 2학기 때부터 그래도 중2 2학기 때 이때쯤 뭐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걸? 우리가 공통수학원을 좀 많이 천천히 나왔었지. 맞지? 근데 이게 아마 다시 들어갔을 때 떠오르는 게 좀 다를 거야. 틀리더라고. 엄청 빨리 나가. 2는 이제 엄청 달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명제가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들어갔었지. 함수부터 기억이 좀. 함수. 함수부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왜냐면 함수부터 이제 집합과 명제는 솔직히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연산해서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뿌리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함수 뿌리부터 헷갈린 거야. 알았지? 딱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야? 하나 입력하면 하나 나오는 거지. 맞지? 근데 함수 또한 마찬가지 집합에서 정의가 되는데 이런 거 기억나나? 네. 봐봐. 이런 화살표 하나를 대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집합 있잖아.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어떤 뭐야 조건을 충족시키잖아. 예를 들어 1인데 얘가 x 더하기 1이라는 식의 그러한 과정을 걸쳐. 그럼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2는 3이 되고 4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6이 되겠지. 맞지? 서로 다른 두 집합이 모두가 대응이 되어 있어. 자, 서로 다른 두 집합에서 어떠한 가정이 하나의 결론에 매칭이 되면 그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했었지.
맞잖아.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함수. x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y값도 정해지는 거야. 어떻게 정해지는 상관없어. 예를 들어 100개의 x값이 전부 다 똑같은 y값으로 정해져도 함수야. 맞지? 근데 단 하나라도 뭐야 어디 등장 안 하면 그건 함수가 아니었잖아. 일단 함수가 아닐 조건은 뭐냐면 자 얘들도 함수라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다. 왜? C가 어디 못 갔잖아. 알았니? 그럼 함수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 어느 집합의 원소가 어느 집합으로 가냐의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맞지? 그냥 조건이 식이거나 어떠한 뭐 문장이거나 어떤 조건에 걸렸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그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한 관계로 인해 함수라고 하는데 근데 함수에서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 어떤 아쉬운 점이냐면 자 함수에서 그 시작에 담당하는 원소를 정의역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도착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이라고 했고 선택받은 애를 치역이라고 했지. 맞지? 근데 뭐야? 공역이지만 치역이 아닌 원소가 있잖아. 맞자? 그게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에는 상관이 없는데 맞지? 근데 그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면 그래도 보기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했었지. 맞지? 1대1 함수는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뭐야? 똑같은 거야. 근데 공역과 치역도 1대1 함수는 이거야. 1대1 함수는 중복된 결과가 없는 걸 뭐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X집합, Y집합이 있고 얘는 1, 2, 3, 4고 얘는 A, B, C, D, E야. 중복은 안 되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도 C에 가고 2도 C에 가잖아. 그러면 C가 어디에서부터 하는지 우리가 유추리가 불가능하잖아. 맞지? 근데 뭐야? 이렇게 도착 지점에 안 겹치는 걸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 D가 있잖아. 그러면 D도 없고 뭐야? 중복된 결과도 없고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미래도 없는 걸 1대1 대응함수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대1 대응함수가 있으면 뭐가 존재했어? 역함수. 인버스 F도 존재했었지. F 인버스도. 역함수가 뭐냐면 이거야. 자 봐봐. 1을 B, 2를 C, 3을 D, 4를 A로 가는 집합이 있잖아. 함수가 있잖아. 그럼 있잖아. 이 세상 어딘가에는 A를 4, B를 1, C를 2, D를 3으로 데려다주는 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새로운 함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F의 역함수라고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역함수가 있으려면 뭐 하면 돼? 얘들도 있잖아. 다 다 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 1대1 대응함수여야만 우리가 역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어떤 함수도 있었어? 합성함수도 있었던 거 기억나나?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X집합에서 F라는 함수 과정을 거쳐서 Y로 도착하고 Y에서 또 G라는 함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Z로 도착하는 걸 F와 G의 합성함수인데 근데 F 먼저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마무리가 뭘로 돼? G로 되지. G0F라고 한다는 거야. 맞지? 환승이라고 보면 돼. 근데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냐면 F함수의 치역이 G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야. 예를 들어 너가 대전을 그때 쌤이 말해줬잖아. 너가 이제 강원도로 가려고 해. 근데 그 강원도 지인이 제발 삶의 소원이래 그냥 성심당 빵 좀 사와달래. 그냥 끓이비를 50만 원 줬어. 오, 좋은데? 가야지. 가야죠. 갔어. 근데 대전을 도착했는데 강원도로 가는 게 없어. 물론 가긴 하겠지 50만 원인데. 근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야. 근데 가는 길이 없어. 그러면 그러한 과정이 불가능하지. 맞지?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XF를 거쳐서 여기 도착했어. 맞지? 근데 이 원소가 대응되는 데가 없어. 안 되지? 그럼 어떤 거냐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얘가 C에 도착했는데 G에는 우리 C에서 출발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야.
그 다음에 뭐 더 자세한 내용을 하면은 뭐 오히려 그냥 전체적으로 가볍게 흐른다는 느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쌤이 그 뭐야 연속적이고 기울기의 부호가 안 변한다. 그 두 개만 만족하면 됐지. 맞죠?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똑같다. 뭐.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게 유리식이지. 이건 조금 유리식은 어차피 완전 새로 싹 갈 거야. 됐어.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 돌려. 나이스. 여기는 안 봐.